나는 올해 73이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옆자리를 더듬는다. 영감이 떠난 지 5년인데 이 버릇은 안 고쳐진다. 텅 빈 이불 위로 햇살이 지스듬히 내려앉으면 그제야 오늘도 혼자구나 싶어 몸을 일으킨다. 부엌에서 약을 삼키다 목에 걸렸다. 등을 두드려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캑캑거렸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전화가 울린 건 그때였다. 아들 정우,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45 된 얘 하나뿐인 새끼다.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웬일인가. 드릴 말씀이라니. 설마 또 돈 얘기는 아니겠지.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여니까 정호와 며느리 경미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웬 젊은 여자애가 하나 더 있었다. 26쯤 됐을까.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눈이 크고 순해 보였다. 엄마, 저희가 얘를 입양했어요. 이름은 수아예요. 입양이라고? 45세 경미가 말했다. 결혼하고 계속 시도했는데 안 돼서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어요. 15년 동안 손주 얘기 안 꺼내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낳으려나 보다 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 수아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저희가 2년 전부터 후원하다가 작년에 입양했어요.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할머니한테도 좋은 손녀가 될게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영감 떠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손녀라니. 그래. 나도 모르게 수아의 손을 잡았다. 젊은 사람 손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북적였다. 수아가 내 옆에 앉아 족발을 썰어 앞접시에 올려줬다. 할머니 약은 뭐 드세요? 혈압약이요. 그럼 짠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쌈 싸드릴게요. 경미는 시집 온 지 15년 됐지만 얘 약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경미가 정호에게 눈짓했다. 정호가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봤지만 모른 척했다. 수아야, 할머니 건강 잘 챙겨드려. 경미의 말이 유독 힘주어 들렸다. 목소리에 뭔가 급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수아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찾아왔다. 과일, 반찬거리, 건강식품을 들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저녁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어느 날 수아가 설거지하다가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오래 사셨죠? 땅값 많이 올랐겠다.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다. 여기 땅은 영감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데 지금은 다 개발되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재산 정리 같은 거 해놓으셨어요? 유언장이라든가. 며칠 뒤 수아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아버지가 할머니 통장 정리 도와드리래요. 제가 격리일 하니까요. 뭔가 이상했다. 정호가 갑자기 왜 내 재산에 관심을 가지지? 수아야, 이거 나중에 하자. 오늘은 피곤해서. 수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금방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일주일 저녁. 수아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부엌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하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곧 다 정리될 거예요. 조금만 더요. 발걸음을 멈췄다. 네, 알아요. 할머니가 아직 의심이 없으시니까 천천히 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의심이 없으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의심을 품으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수아가 웃어도 저 웃음이 진짜일까 싶었다. 내 손을 잡아도 왜 잡는 걸까 싶었다. 토요일, 정호와 경미가 왔다. 엄마, 수아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뭐? 수아가,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보세요. 치매? 난 치매 아니야. 나 멀쩡해. 소리를 질렀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수아가 거짓말을 한다고. 수아를 믿지 말라고 왜 말을 못하지? 증거가 없어서. 그냥 내 느낌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어서.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빛이 보였다. 살금살금 다가가 봤다. 수아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슬쩍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고 서랍 여는 소리가 났다. 옥비녀.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기 옥비녀 상자가 있다. 통장 도장도 있다. 잠시 후 수아가 빈손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겨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다 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왜 들어온 거지? 그리고 깨달았다. 수아가 위치를 확인한 거라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한 거라고.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 순덕에게 전화했다. 초등학교 동창. 젊어서 경찰이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산다. 순덕아, 나 좀 도와줘. 순덕이 집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 수아가 온 날부터 어젯밤 일까지. 순덕이 한숨을 쉬었다. 경자야, 내가 보기엔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경찰할 때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노인, 대상, 재산 사기. 그럼 수아가 일단 확인이 필요해. 수아 사진 있어? 휴대폰에서 가족 사진을 찾아 보여줬다. 순덕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후배한테 신원 조회 부탁해놨어. 결과 나오면 연락 준대. 며칠 후 순덕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자야, 한수아는 가짜야. 뭐? 입양 서류가 위조된 거야. 본명은 김지현, 32이고 노인 대상, 재산 사기 전과 이범이야. 귀가 멍해졌다. 그리고 이거 봐. 순덕이 서류를 내밀었다. 채무자 한정호, 채무금액 3억 5천만 원. 정호가 진 빚이야. 사업 실패해서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 이 빚 때문에 정호네가 너를 노린 거야.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40년 키운 아들이 내 재산을 뺏으려고 사기꾼을 데려왔다고. 경자야, 울 시간 없어. 우리가 역으로 잡아야 해. 순덕의 눈이 빛났다. 걔네가 함정을 봤으면
우리도 함정을 파는 거지. 순덕이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걔네 앞에서 바보 같은 늙은이 행세해. 기억력 나쁜 척, 멍한 척. 그래야 걔네가 방심해. 내가 또렷하게 대응하면 걔네가 서둘러. 근데 멍청한 척하면 걔네가 안심하고 꼬리를 내밀어. 그때 우리가 잡는 거야. 알았어. 나는 옥비녀 상자와 통장, 도장을 순덕에게 맡겼다. 그리고 가짜 도장 하나 만들어. 걔네가 서류에 찍으라고 하면 이걸로 찍어. 그러면 그 서류는 무효야. 며칠간 바보 같은 연기를 계속했다. 같은 말 2번 하고 깜빡하는 척하고. 수아는 점점 대담해졌다. 할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통장 어디 뒀더라?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어머니 오신대요. 중요한 서류 준비했대요. 할머니, 도장만 있으면 된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디어 왔다. 토요일. 정호, 경미, 수아가 왔다. 정호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재산 정리가 필요해서요. 만약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재산, 양도 동의서, 양도인, 윤경자, 양수인, 한정호, 후견인, 지정 신청서. 타유 피후견인의 치매 진행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 내 모든 재산을 정호한테 넘기고 나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서류였다. 할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주머니에서 자짜 도장을 꺼냈다. 수아가 받아서 정호에게 건넸다. 정호가 서류 위에 찍었다. 쾅, 쾅.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방심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도장 가짜야. 정호야. 그 서류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서류를 펼쳐 읽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봤다. 정호야, 내가 빚이 얼마야?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억 5천만 원. 사채업자한테 빌렸다며. 그 빚 갚으려고 내 재산 빼앗으려는 거지. 침묵이 흘렀다. 이 애, 한수아 아니지. 김지연이지. 전과 이범 사기꾼.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70년 넘게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못 배운 줄 알았어? 휴대폰을 꺼내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덕아, 와줘. 30분 후. 순덕이 경찰 2명과 함께 도착했다. 김지연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아가 발버둥 쳤다.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경미, 꼭 끌려갔다. 경미가 정호를 돌아봤다. 여보,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둘만 남은 거실. 정호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저 미쳤었어요. 40년을 키웠어.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갚을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빚이 있으면 말을 하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해? 정호가 엉엉 울었다. 어린애처럼. 오늘은 가. 내일 다시 와. 정호가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영감, 보고 있어? 이게 우리 아들이야. 며칠이 지났다. 수아와 경미는 구속됐다. 정호는 어디 있는지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인상이 험악했다. 한정호 씨 어머니시죠? 아드님한테 빌려드린 돈 받으러 왔습니다. 4억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드님이 연락두절이라서요. 어머니한테 찾아온 겁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연락 없으면 다시 올 거예요. 남자들이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덕에게 전화했다. 순덕아, 사채업자가 왔어. 순덕이 달려왔다. 경자야, 정호가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대. 어디 갇혀 있는지 모른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잡혀갔다고? 내 새끼가 나쁜 놈들한테 잡혀 있는데 엄마가 뭘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아드님 발견됐습니다. 폐공장에서 불법 감금당해 계셨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 뒤퉁퉁 부어 있었다.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정호야, 달려가서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호가 울먹였다. 지금 사과할 때야? 일단 치료받아. 정호의 손을 꼭 쥐었다. 순덕이 물었다. 정호 용서할 수 있어?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미워. 진짜 미워. 근데 저기 맞아서 누워있는 거 보니까 불쌍해. 내가 낳은 새끼가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 불쌍해. 용서, 그건 모르겠어. 근데 죽으면 안 돼. 저놈이 죽으면 안 돼. 순덕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그게 엄마야. 정호가 퇴원한 뒤 순덕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지연이 경찰 조사에서 다 불었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래. 뒤에 조직이 있어. 보스가 따로 있대. 보스. 아직 못 잡았어. 근데 경찰이 함정 수사하려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대. 미끼가 필요해. 옥비녀가 생각났다. 순덕아. 옥비녀 쓰면 안 될까? 며칠 동안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윤경자 할머니가 몇천만 원짜리 옥비녀를 판다더라. 사흘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골동품 매입하는 사람인데요. 할머니 옥비녀, 제가 3,500에 살게요. 내일 만나시죠. 왔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약속한 커피숍. 양복 차림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윤경자 할머니시죠? 비녀 가져오셨어요? 상자를 열어 보여줬다.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재정 상황 어려우신 거 알아요. 아드님, 빚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압박하는 거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저기요. 당신이 그 조직 보스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지연이 당신 밑에서 일했죠?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그 순간 커피숍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영수 씨, 사기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가 발버둥 쳤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남자가 나를 노려봤다.
이 늙은이가 어때서요? 70년 넘게 살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정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해요? 안 다쳤잖아. 걱정 마. 정호가 나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봄이 왔다. 정호가 이 집에서 같이 산 지 2달이 됐다. 경미와는 이혼했다. 빚 문제는 땅 일부를 팔아서 정리했다. 아침, 정호가 밥상을 차렸다. 쌀밥, 미역국, 계란말이. 엄마, 맛있어요? 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근데 먹을만해. 정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평생 해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다고요. 밥 먹고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말없이 있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호가 나를 봤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잖아요. 저한테 뭐 해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끔은 엄마가 저를 필요 없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찔렸다. 제가 그래서 삐뚤어진 것 같아요. 제 잘못인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정호 말이 맞다. 나는 아들한테 손 벌린 적이 없다. 찜이 되기 싫어서. 근데 그게 아들 눈에는 필요 없다로 보였구나. 정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꽉 막혀서. 그래서 내가 멀게 느꼈구나. 정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둘 다 반성하자. 앞으로는 서로한테 솔직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알았지? 정호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이다. 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옥비녀 상자를 꺼냈다. 수고했어. 덕분에 다 잘 됐어. 비녀가 빛났다. 이 비녀, 누구한테 물려주지? 정호한테. 아들한테 비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며느리는 떠났고, 진짜 손녀는 없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랍을 닫았다. 언젠가 진짜 물려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어야지. 밤,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다.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교육, 집안 살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했다. 근데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늦었지만 괜찮다. 아예 모르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좀 아쉽다.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나? 좀 더 일찍 서로 솔직했으면 안 됐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앞으로 잘 살면 된다. 꿈을 꿨다. 영감이 나왔다. 젊은 모습이었다. 여보,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 살아. 정호 잘 챙기고. 응, 사랑해. 영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부엌으로 갔다. 정호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엄마.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정호야. 오늘 뭐 할 거야? 일자리 찾아볼까 해요. 빨리 취직해서 엄마한테 보답해야죠. 그래. 힘내. 밥 한 숟갈 떴다. 평범한 게 행복이구나. 예전에는 몰랐다. 가족이랑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오래 살자. 더 오래 살아서 이 행복 더 많이 누리자. 미소가 지어졌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목련이 피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할머니. 1년 후 정호는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 수습으로 일하고 있다. 엄마한테 배운 게 도움이 됐어요라고 했다. 순덕과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차를 마신다. 70 중반이지만 수다는 20대 때처럼 끊이지 않는다. 옥비녀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기다리는 것도 삶의 일부니까. 가끔 영감 꿈을 꾼다. 꿈 속에서 영감은 항상 잘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봄바람이 불어온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